확장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이 빅데이터에서 좀 화제가 된 것들 중에요. 첫 번째 주제는 사회 분야에서 좀 나왔고요. 키워드는 신상폭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전에 이제 우리가 교사분께서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 대전 초등학교 교사 관련돼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계정이 차단됐는데 또 다른 계정이 등장을 해서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10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대전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되는 계정이 나왔는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개글을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 자식들의 얼굴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썼고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 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 또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 등을 표시한 게시물이 40건 정도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정 운영자가 어떤 사람은 이거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들 때문에 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던 게 운영자에 대해서 이제 댓글들에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글을 쓸 거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만든 사람이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볼 테면 해봐라. 나 지금 만 10세 촉법소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10살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10살인 사람이 이런 계정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나이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정에 하루 만에 8천여 명 정도의 팔로워가 생겼었는데 결국 11일 오전에 이게 차단이 됐거든요. 근데 11일 오후에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시즌2라고 하면서 팔로워가 지금 6천 명 이상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근데 계정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네. 오히려 뭐 대견하다, 응원한다, 불의에 참지 않는 행동 칭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추가적인 신상 공개를 부추기는 댓글들까지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공개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또 이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뭐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 때문인지 이제 지금 이 소위 신상이 털렸다라고 표현하는 대전 학부모의 입장문이 또 SNS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네. 문제 행동을 보이는 4명 중에 1명의 부모라는 사람이 이제 밝혔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생을 마감해서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해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아이 신상까지 공개됐다.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도 모른 채 추측성 글이나 악성 루머가 유포되면서 2차 가해를 받는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끝으로 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든 가해자로 지목받은 부모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의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이제 매장을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매장에 자꾸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사람들이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글을 안 좋게 써가지고 계속 붙이고 있었던 SNS 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또 압박하는 글들을 SNS에 사람들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가 이 운영했던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일에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SNS에서 지금 이러한 이른바 한 사람의 신상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사들의 뉴스에 좀 공통적인 댓글을 보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응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들을 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러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노한 심정이나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방식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향후에는 뭐 소송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피해나 이제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를 내비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정확하고 명확한 수사가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분야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운전자라는 키워드로 2개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운전자인데 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황당한 좀 운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에 가깝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대 지구대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횡설수설하다가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도 나온 것인데 한 검은색 차량이 경기 고양시의 모 경찰서 지구대 앞을 지나면서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고 몇 분 뒤에 지구대에 들어와서 다시 차를 주차했다고 합니다. 뭐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비틀거리면서 지구대 주차장 안을 배회하기도 했는데 이걸 보고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말을 걸었는데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이제 경찰관이 바로 음주 측정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 0.2% 만취 상태였고 어우. 네, 운전자를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바로 붙잡아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같이 나온 이 키워드 중에 운전자에 대한 키워드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뭐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 등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강남에서 지금 11일에 오후 4시 반쯤에 신사동 거리에서 외제 승용차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흉기가 될 수 있는 부분처럼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우려들 이런 것들이 SNS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위 주제 어떤 겁니까? 네, 2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스포츠가 지난주에도 2위였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축구 경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좀 내용이 달라요. 네. 야구 분야인데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8월 26일 날 있었던 이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이 일어난 건데 이때 그때 26일 날에 주심으로 나왔던 윤상원 심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9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NC와 LG가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NC 선수가 이제 친 거를 LG 선수가 잡아서 경기가 끝나는 걸로 보였는데 네. 갑자기 심판이 손을 들고 실은 내 발에 맞았다. 근데 이제 발에 맞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야구의 경기 룰상 안타로 쳐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안타 처리가 됐고 네. 오히려 그게 이제 그걸로 연결이 되면서 원래 거기서 경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NC가 결국에는 역전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원래 끝나는 경기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자 저녁에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가족까지 살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이 심판이 제대로 경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경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이제 어떤 협박이나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무언가에 다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의 키워드는 추석이란 키워드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온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죠. 뭐 여러 가지 대체 휴가까지 있어서. 근데 네. 중소기업 분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의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자금 사정이 더 나빠져서 상당히 걱정이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이라고 하는 삼중고 속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니까 대기업보다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고충이 크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물가 환율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대출 연체율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2포인트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고민들, 특히나 채권 기관보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기사에서 상저하고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았지만 네.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9월 수출이 벌써 열흘 동안에 7.9% 정도 줄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상저하가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이거 경제 상황 정말 안 좋아지는 거냐에 대한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침체 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던데요.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건도 안 팔리고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휴가 때 우리가 뭐 소위 예전에 이제 추석 연휴면은 여러 가지 뭐 보너스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의견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사장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4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개각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새벽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지금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민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또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거론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인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 될 거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냐 득이 되는 것이냐 독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고 결국 국회는 인사청문회해야 되잖아요. 네.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시끄럽겠는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취미 반려동물 분야인데요. VID라는 키워드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VID족.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VIP는 아시죠? 네. 우리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제 귀한 분. VID는 very important dog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귀한 강아지라는 네. 뜻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뭐 반려동물 프리미엄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그냥 우리 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정말 가족처럼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게 정말 그냥 아낌없이 소비하는 문화 현상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한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게 강아지 오마카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강아지의 특성이나 체질이나 식성을 미리 파악해서 100% 예약제로 메뉴를 구성하는 식당이 최근에 화제라고 하는데 소형견은 한 끼에 58,000원, 중형견은 68,000원, 대형견은 78,000원짜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어떤 거냐면 7가지 음식이 있어서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코스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식이냐면 심지어 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제로 셰프가 즉석에서 구워준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구워주는 거를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특별한 날 좋은 걸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나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